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주제는 1학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대학 편입 합격 전략 설명회고, 제가 인사 못 드렸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 캠퍼스 신촌에 김영 플러스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일부 내용은 조금 지루하고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제도를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대신 2부서부터는 약간 훨씬 이거보다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안 돌아가고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1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하면서 하실 거고요. 자,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먼저 미리 이 파란색 책과 볼펜을 먼저 꺼내주세요. 여러분 좌석 아시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세우면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좌석입니다. 이 책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책인데요. 여기에서 꼭 중요한 페이지 제가 한 3개 정도 집어드릴 거거든요. 그 페이지에 대해서 접고 메모하기 위해서 지금 페이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간에 그 페이지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강연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능을 처음 봤을 때 고3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사실. 그리고 재수를 선택해서 원하는 대학에 또 썼는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돼가지고 편입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수능하고 편입 중에서 굳이 편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수능 점수에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제가 3번을 썼어요. 정시, 수시 다 포함해서 3번을 썼는데 안 되니까 뭔가 수능은 안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하게 됐어요. 저는 편입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하면은 하는 대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37.5점에서 시작했는데 원래 영어에 관심도 없었고 별로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 점수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볼 때 되게 보람 많이 느끼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영어 컴플렉스나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공부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에도 되게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해서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한 3번, 4번 실패를 했더라도 그거를 갖고 나의 컴플렉스로 안고 난 해도 안 돼.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패배의식? 이런 거를 다 없앤 상태에서 진짜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바꿔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번째는 뭐가 좋지? 그 생활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도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딱 있으면 먼저 나 자신이 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원하는 게 정말 3번, 4번을 도전할 정도면 정말 많이 간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면은 내가 먼저 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3번째는 자신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결과도 좋고, 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얘기죠. 첫째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되게 슬프면서
참 우리 학생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그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수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입에 대해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이틀 정도 자료를 조사를 하고요. 강연 내용을 만드는데 솔직히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가장 큰 건 학생부가 모든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 조금 안 하고 놀았거나 철이 조금 늦게 들은 학생은 대입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리고 과목을 6개 과목을 1, 2등급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과목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대학을 또 못 갑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으로 제가 가슴 아팠던 건 작년에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수능이 쉽다고 말씀도 잘 만드시더라고요. 물수능? 예, 이런 식으로. 수능이 쉽다고 물수능이라고 얘기하시더니 작년에 또 수능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수시까지 다 합격한 학생들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안한 입시에서 학생들이 준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한 10년 이상 동안 있었던 이 편입시라는 건 그런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겠구나. 간단하게 수능과 편입이 어떻다라는 것만 비교해주면 그 나머지는 학생들이 판단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강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1부는 대입, 편입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 전략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부보다 2부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데 사실 2부에 대한 강연 준비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준비했고요. 합격생과 지금 편입을 준비하는 제가 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 합격하신 분들이 살아있는 얘기들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상담을 받고 지금 현재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이런데 수능이 맞을까요? 편입이 맞을까요? 편입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을까요? 계열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1시간, 2부 1시간, 3부 한 2-3시간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수, 재수, 대학 편입. 첫 번째 비교입니다. 일단 전형 과목에 대해서 6대 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언수, 외, 탐, 한국사까지. 총 여러분들은 6과목을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게다가 수시를 지원하면 수시에 따른 논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전형들을 또 준비를 하셨었는데 저 오른쪽의 편입은 영어 딱 한 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인문계 기준으로 한 과목이고요. 자연계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수학까지 2과목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 중에서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 전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 아예 전적대 성적,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지금 성적 맡고 계시죠? 그 학생들이 이번에 저희가 강연 설명회를 신청을 받을 때 최초로 학생들이 질문하고 싶은 궁금한 내용을 한번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놀랐던 게 정말 많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전적대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입에서 학생부 전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대입과 달리 편입은 여러분 다니고 계신 전적대학교 성적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하나, 자연계는 영수, 그 다음에 최상위권 대학교, 이것도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 학교 한 4-5개 정도만 면접 또는 글로 써야 되는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고요.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180일 남았습니다. 18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6과목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6, 3, 18 한 달에 한 과목씩 완성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한 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2019년도 3월이 되면 반수를 했기 때문에 18학번 2학년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편입은 똑같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2019학년도 대학 편입고사는 지금부터 600일가량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편입은 대학교 수능, 대학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어가는 입시가 아니라 새로 모든 걸 다시 끊고 시작하는 편입영어라는 특수한 과목과 편입수학이라는 특수한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거의 600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체계적인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합격을 하시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죠. 2019년도 3월 달에 여러분들은 17학번 3학년이 바로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입 지원자들의 성향.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신다면 또다시 1, 2등급 학생들하고 다시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심지어 이 학생이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한 살 어린, 그래서 1, 2등급을 맞던 그 동생들이 여러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편입은 이 학생들은 대입이 아니라, 편입이 아니라 취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등급 사실 하위권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크게 관심이 없고요. 여기 앉아 계신, 그 다음에 방송을 보고 계신, 동영상을 보고 계신 다수의 학생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십니다. 수능 기준으로 3에서 7등급. 그리고 서울의 하위권 대학교, 인서울권 중에서도 하위권 대학교, 그리고 수도권 천안 지방에 있는 비인기 대학, 비인기 학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학생들끼리 다시 새로운 입시를 누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누가 좀 더 먼저 하느냐의 싸움이 이 바로 편입 싸움입니다. 그래서 편입과 대입의 진학 가능성을 두고 봤을 때 대입은 최상위권 1에서 10% 학생들의 싸움이라고 실제로 봐야 되고요. 편입은 중위권 30에서 70% 학생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입은 우리랑 나랑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싸우는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능은 최소 과목을 6개를 해야 되고요. 편입은 많아야 한두 과목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텐 충분한 학습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시험 보는 대학의 개수가 차원이 다릅니다. 편입 시험 보는 기간은 12월 한 20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1월 말까지 시험을 봅니다. 한 40일 정도 시험을 보고요. 40일 기간 동안 심지어 시험 날짜가 겹쳐도 시험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하루에 2개 대학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이 쓰는 학교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쓰는 학교는 최소 학원 내에서 보면 10개에서 15개까지도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더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입은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때는 나를 돌아보고 솔직히 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수능은 개인별로 한계가 극명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편입은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뿐더러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고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으로 새로운 입시를 도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입에 대한 잠깐의 다른 생각, 잠깐은 새로운 생각을 하시면 대학을 새로 바라보시면서 입시를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대학을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한 말씀 드려볼까요? 학생들이 수능하고 편입하고 어떤 게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작년에 원래 내가 계속 1111 아니면 1122 정도 등급을 맡고 있었는데 수능이 불수능이라서 내가 한 과목이 3, 4등급으로 쳐졌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수시를 쓰더라도 학생부 점수가 지금 쓰더라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능도 항상 나는 1등급, 2등급 이상 맞았으니까 나는 그 정도의 대학으로 그 정도의 실력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수능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4등급 이하 학생은 다시 수능으로 해서 외대나 건대나 한 숙대 정도 대학을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편입은 쉬운 일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이 1학년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노력 같이 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학생들도 편입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노력을 할 텐데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고요. 제가 강연하는 나머지 뒤에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가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빼놓고 100%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해마다 해봤으니까. 특히 1학년 학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편입을 꾸준히 준비하시면 대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고개도 까딱거리고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더 즐겁게 편안하게 네, 그렇죠. 이렇게 웃어주시고 부드러운 분위기. 그래도 강연을 해보니까 2학년 학생들 강연하고 1학년 학생들 강연하는 제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좀 약간 여기는 좀 뽀송뽀송하고 풋풋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내년 되면 좀 축축하고 처지고 좀 왠지 좀 학생들한테 힘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 희망을 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편입에 대한 지원 자격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형 방법, 편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합격을 했는지를 지금 세 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이 파란색 책을 피라고 한 이유는 여기 이 섹션 때문에 그런데요. 이 책에서 위에 보시면 지원 자격 11P라고 써 있죠. 11페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신 분들은 왼쪽입니다. 왼쪽 위에를 접으세요. 귀퉁이를 접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접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하고 갈게요. 대전에 철도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철도로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 제자 중에 학생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든 예정도면 최소 외대 이상 간다고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작년 일입니다. 작년. 입학 원서를 쓰는데요. 원서를 언제 쓰냐면 보통 11월 한 15일? 11월 말? 요즘에 좀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순에 거의 끝납니다. 한 보름에서 한 3주 정도 쓰는데 원서를 쓰는 도중에 그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2학년 수료증을 끊으러 학교를 갔는데 왜 저는 1학년 수료가 나올까요? 무슨 말이지? 너 몇 학점 이수했지? 선생님, 저는 72학점을 이수했습니다. 72학점이면 충분해. 대부분의 대학교가 졸업학점이 140점이기 때문에 편입은 졸업학점의 절반을 수료하면 시험을 볼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저는 왜 안 될까요? 학교에 다시 알아봐.
그 친구가 전역한 남학생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알아봤어요. 맞아요. 졸업학점이 144학점이었습니다. 절반이면 72학점이죠. 정확하게 수료를 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졸업학점이 100 특성화대학교가 되고 학교 요즘에 학교들이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생력을 하기 위해서 학교들 많이 구조 개편 하잖아요. 그 개편을 하면서 그 학교가 바뀌어 가지고 졸업학점이 154학점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학생은 2학년 수료가 몇 학점이면 77학점인 거예요.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시험 보는데 학교 갔을 때 2학년 수료증을 끝내 못 끊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학생은 그날로 학원에서 모든 사물을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재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편입 준비하실 때 제가 왜 접으라고 했냐면 이 지원 자격이 처음에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준비해서 아 요거구나라고 알고 시작하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홀하면 1년 2년 공부한 걸 다 놓치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지원 자격 설명합니다. 전문대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전문대를 무조건 졸업해야 됩니다. 심지어 3년제 전문대도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입하는 학생들한테는 2년제 전문대보다 3년제 전문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규 4년제 대학 학생들은 2학년 수료를 필해야 됩니다. 이것만 적으세요. 써놓으세요. 2학년 수료. 2학년 수료. 이 2학년 수료는 여러분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한양대, 내가 가고 싶은 연대 고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2학년 수료를 몇 학점으로 얘기하는지를 알고 그만큼 맞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편입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사 편입. 학생들이 이 학사 편입이 뭐냐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주 기본 원론적인 얘기는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학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진학하는 게 학사 편입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하고 학사의 구분은 수능의 수시와 정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모집 정원이 아예 따로 뽑습니다. 따로. 여기 똑같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라도 성균관대 경영학과 일반 편입으로 모집하는 인원과 학사 편입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학사 중에서 학생들이 왜 학사 편입 해야 될까요? 왜 이쪽이 유리한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데 그 다음에 어떤 전형이 훨씬 더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학사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1학년 학생들은 10% 미만입니다. 90%가 일반 편입입니다. 10% 정도가 학사 편입일걸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학사나 일반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지원자들 자격이 다수가 일반 편입이기 때문에 학사 편입은 경쟁률이 낮아집니다. 일반 편입은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경쟁률이 높고 낮고는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커트라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근데 다수의 학점은행제 출신들이 학사 편입을 지원하고 4년제 졸업하신 분들은 학사 편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4년을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려고 하지 다시 대학교 학부과정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집 정원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우리 편입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게 바로 여기 밑에 학점은행제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게 강연에서 설명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학사 편입 학점은행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3부에 나가셔서 강연 이후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적대 성적인데요. 아예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 0이라고. 그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합격생들 평균 평점은 4.5 만점으로 3.0에서 3.2 기준입니다. 합격생들의 평균 학점은. 그래서
지금 내가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안 좋은데 편입을 못 하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점을 아예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새로운 전략 설명할 때 학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 하나 머릿속에 해두세요. 뒤에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할 테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죠? 전공, 교양, 상관 있음 없음? 없음. 그렇죠.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없는지, 성적에 상관이 없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페이지 24페이지 접으세요. 24페이지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떤 전형으로 시험 보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건대는 편입영어와 편입수학과 면접을 보는구나. 나는 그렇게 욕심 안 내고 서울여대만 가고 싶은데 서울여대 지금 보시면 영어 100%입니다. 영어만 잘하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서울여대입니다. 보실 거고요. 자, 순서는 1, 2, 3, 4를 정해놨죠. 이유가 뭘까요? 중요도입니다. 자, 1 볼까요? 1. 영수. 수도권,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의 85%.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는 다 영어 수학 시험 봅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 시험을 보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대학별 시험 문항수, 그 다음에 시험 시간, 그리고 어렵고 낮고 난이도, 이것만 다릅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 여러분 생각에서는 한양대나 성대나 서강대가 편입시험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편입시험 문제가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학교는 어쩌면 서울여대입니다. 왜 명문대도 아닌데 서울여대가 시험 문제가 어려울까요? 그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각 대학교의 영문과 영어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고 그 분의 특성상 낮은 대학인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좀 덜 선호하는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인데도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상위권대인데도 난이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양대는요 거의 만점 맞아요. 한두 문제 틀리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새로 하셔야 됩니다. 파이널에. 그리고 편입 영어는요. 여기 밑에 보면 원서 독파 능력이라고 써여 있는데 왜 편입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편입을 합격하면 3학년입니다. 2학년 편입은 없어졌고요. 3학년인데 3학년 과정이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뭘 공부하죠? 전공서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전공서적은 한국어 서적보다는 대부분이 원서를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편입한 다음에 얘가 교과서 볼 수 있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 편입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역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미적분은 풀 줄 알아야지 진도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계산 수리력, 미적분 정도는 풀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게 이 편입영어, 편입수학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편입영어 수학은요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하고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무런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하늘에서 어떠한 분이 여러분들한테 전지전능한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몰래 너만 서울대 경영학과를 합격시켜줄게 이래가지고 딱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을 집어가지고 내일부터 서울대 경영학과라고 다니라고 해서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서울대 전체 서울대 전체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하고 있는 교양이나 전공이나 심지어 과제나 그 다음에 요즘에 상위권대 인문계는 워낙 그 전체 영어로 하는 수업이 많은데 그런 수업을 아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자꾸 수능을 비교하게 되는데 수능은 그냥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교양을 준비하는 입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입은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실제 써먹어야 되는 매일 써야 되는 학문을 준비하는 게 이 편입 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편입 영어 공부할 때 내가 입시 준비한다라는 생각보단 내가 대학을 가서 학교 적응하고 잘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구나. 그 안에서 입시 보는 게 영어 수학이구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중에서 여기 써 있는 이 전공은 내가 가려는 상위권 대학교를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많이 보는 학교가 여기다 영수에다 전공을 넣은 겁니다. 이 학교는 최상위권대 중에서 한 1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전공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2, 3학년 기초 수준이에요. 제가 아까 이 바로 직전에 성적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전공이랑 성적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얘기할 건데, 물론 동일 전공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면접 과목이지만 1학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은 지금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연대, 잘 들으세요.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이대, 건대, 이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나는 1학년이다. 두 번째, 현재 나는 1학년이다. 세 번째, 그리고 나는 전과를 희망한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이대, 건대 가고 싶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현재 나는 1학년이다. 세 번째, 전과를 하고 싶다. 이 학생들은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총 3학기 남았죠. 이 3학기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 수업으로 다 깔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전적대에서 내가 기계공학과래도 기계공학과 수업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디어과나 신방과를 가고 싶으면 미디어과 신방과 수업으로 다 깔아서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선생님 제가 2학년 때까지 전공 필수랑 전공 교양하고 이래가지고 몇 과목을 들어야지 저는 학교에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편입을 성공해서 기계공학과 학생이요, 미디어학과 신방과로 합격을 하면요, 기계공학과의 전공 수업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 교양으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들었던 과목을 여기에 교과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따놓은 그 3학점, 6학점짜리를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공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기계공학과만 학과 공부 열심히 해봐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는 편입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과가 굳건하게 정해져 있는 학생은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과목을 변경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팁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꼭 그렇게까지도 해야 돼? 내가 편입을 합격을 못하면 또 학교 다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뭐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겠지만, 분명히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이대, 건대는 면접 볼 때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확 난다는 거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논술인데요. 연대하고 경희대가 논술 시험을 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연세대학교인데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만 인문 사회 논술을 보고요. 자연계는 각 과목별로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연대는 준비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과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에 따라서 전형 과목이 달라서 맞춰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인문과 자연이 있는데, 인문은 말 그대로 연대 논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희대 자연의 수리 논술은 그냥 수학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대학이 논술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합격자 분석. 37페이지라고 써 있죠. 한번 마지막으로 봅니다. 37페이지 접어주세요.
37페이지에서 봐야 되는 건 딴 게 아니라 경쟁률인데요. 편입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학교가 40일 동안 최대 20개 학교를 시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서 학생들이 잘못 보기에는 이게 실경쟁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쟁률 밑에 보면 표면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서울에 있는 한 40개 대학, 50개 대학이 한 17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경쟁률은 인문계열이 3.2대 1, 자연계열이 2.2대 1, 통합해서 한 2.8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평균 지원이 5.5건, 이 기준은요, 학생들이 대학별로 한 6건 정도 지원했을 때 2.8대 1이고요. 만약에 12개, 2배를 지원하면 여기에 절반이기 때문에 1.4대 1입니다. 선생님, 편입 그러면은 원서 쓰는 애들 대부분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부 어느 정도만 하면 편입은 떨어지기가 어려운 게 이 편입 전형입니다. 특히 선생님, 저는 큰 욕심 안 내고요, 그냥 서울 수도권에만 들어가고 싶어요. 수도권에만. 그러면 저는 99%가 아니라 100% 자신 있습니다. 편입으로 대학 가는 건, 수도권 대학 들어가는 건 유도 아닙니다. 이 경쟁률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김영편입 경쟁률, 김영편입 치고 거기에 보면은 경쟁률 메뉴가 밖에 바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대학 말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한번 꾹꾹 눌러보세요. 경쟁률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적대인데요. 합격자들 중에 전적대는 대부분이 학생들이 지방 4년제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방 4정제 비인기학과가 한 55% 정도 되고요. 전문대 학생들이 한 1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4년제, 좋은 학교 다녔던 학생이 한 2% 됩니다.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를 한 3, 4개만 씁니다.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정도. 한양대도 안 쓰시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30%는 학점은행제, 학은제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기간은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실질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10에서 10개월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10개월은 편입 수험생 중에서 휴학하고 졸업한 학생들 기준. 다시 말해서 편입만 오롯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10개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잡아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경쟁력을 갖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개월 중에서 최상위권 대학교의 공인영어와 논술과 전공과 이런 것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이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을 어느 정도 먼저 만들어 놓고 전공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확보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공인영어라고 써 있는데 학생들이 공인영어 관심이 요즘에 많거든요. 그러면 토익하고 토플하고 탭스하고 몇 점 정도 맞아야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은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카테고리가 남았습니다. 편입 전략 중에서 지원 대학과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남았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1부 강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인서울권대학교. 노란색으로 가운데 딱 60점입니다. 학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60점 맞으면 합격합니다. 선생님, 60점을 맞고 대학을 간다고요? 저는 수능 대입 볼 때 1, 2등급 맞아도 90점을 맞아도 인서울권 대학 가기가 어려웠는데 편입으로 정말 60점만 맞아도 합격합니까? 합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학원의 평균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한 52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조금 위에 하면 서울권 대학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보면 노란색으로 110점이라고 써여 있는 건 위에 거는 일반 편입 인문계, 아래 거는 일반 편입 자연계에 대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계는 합산 55, 55, 110이 돼도 되고요. 합산 60, 50 돼서 110이 돼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볼까요?
요 대학교의 기준은 국숭세단 광명상가, 여러분들이 보통 입학 결과 얘기하실 때 하는 고 학교 순서고요. 이 학교의 전형 과목은 전공 과목 한 개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영수 딱 2과목. 인문계 영어, 자연계 영수 2개 합쳐서 이것만 봅니다. 자, 이 학교를 가기 위한 영어 학습 전략은 영어 어렵고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기본 과정을 반복해서 60점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은 단어와 구문 독해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공식을 이용한 계산 능력이고요. 편입 수학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계산 문제입니다. 공식 200개 암기해가지고 계산 쪽으로 풀어내는 거. 그래서 전략적으로 뒤에 어려운 편입 수학의 여러 어려운 과목을 빼고 앞부분에 있는 미적분과 선형대수만 공부하면 인서울권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전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 이 성적을 꾸준히 만들어야 되려면 성적을 만들어 주시려면 하루라도 빼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편입 공부할 때는 하다 말다보단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더라도 시험 기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단어 보는 그런 습관,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참 안타까운 게 편입이 좋은지도 알고 그 다음에 유리한지도 아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대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우러져 나와서 나의 절박함으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강연까지 듣고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데, 또 단점은 뭐냐 하면요, 편입은 학생들이 그 부모님 주변의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편입한다라는 걸 막 아나운서하고 나 편입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용히 준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 가운데서 스스로가 외롭거나 힘들 때 학생들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하지 말까? 특히 남학생들, 지금 20살, 21살 남학생들, 특히 남학생들 가장 큰 핑계가 뭘 것 같으세요? 에라 그랬다 군대 나갔다 오자. 군대 갔다 와서 나는 편입할 거야 그러고 미루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다시 그냥 학교 복학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다니시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취업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때 후회를 하시면서 알아보는 곳이 어디시죠? 참 안타깝게도 공무원 학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많은 일 해주실 텐데 우리 학생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교육제도랑 취업하는 거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성적이 5점 올랐다 10점 올랐다는 사실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중요할 때는 지금부터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시험 보기 목전에 한 6개월 정도가 그때 성적이 중요한 거지, 그 전까지는 성적 보지 마시고 무조건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성적과 실력을 올린다, 성적을 올린다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실력이 올린다는 건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성적의 업다운 그 폭 중에서 다운, 밑에 바닥 실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성적이 좋다, 실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는 학생은 점수가 90점에서 50점까지 왔다 갔다 해요. B라는 학생은 항상 점수가 60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50점에서 90점 왔다 갔다 하는 애, 얘는 어쩔 때 90점도 찍으니까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 같아서 얘가 성적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편입은 절대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꾸준히 60점 맞고 있는 아이가 실력이 훨씬 높은 겁니다. 왜냐? 편입의 공부를,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양이 수능같이 작은 양이 아니라 영어 하나지만 양이 많거든요. 근데 꾸준히 60점 맞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 학생은 꾸준히 60점 맞다가 70점 맞고 80점 맞고 90점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학원에서 도움 주고 스스로가 어느 정도 깨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갑니다. 근데 성적이 50점에서 90점 업다운 되는 학생은 이걸 못 잡으면 마지막 시험까지 업다운으로 가고,
안타깝게도 편입시험장에 들어가서 50점에서 90점 업다운 하는 학생들은 다수가 50점을 맞아옵니다. 왜? 그날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자기 컨디션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서울권 들어가는 학생의 전략 중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실력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완주를 목표로 1년 반 동안 꾸준히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위권대. 상위권대서부터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학교들이 이제 나오죠. 여기 상위권대 학교에서요, 이 전형 과목 전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전공 있죠. 이 전공을 보지 않는 상위권대 학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하나만, 수학 하나만 해도 갈 수 있는 대학교 적으셔도 됩니다. 표시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중앙대학교는 영어로만 뽑습니다. 수학으로만 뽑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형 단순하다고요. 면접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수학 이것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교 홍익대학교, 네 번째 대학교 숙명여대. 여기 있는 대학교 중에서 중대, 외대, 홍대, 숙대는 특별히 면접 전형 없습니다. 전공 안 봅니다. 단 숙대 학사는 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큰 의미 없는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희대하고 시립대하고 동국대가 공인영어 시험을 보는데, 그 공인영어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커트라인이실 텐데,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은 70점, 아까보단 10점 올랐습니다. 그럼 70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학원 내에서 상위 30%. 상위 30%는 돼야지만 전공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전공. 다시 말해서 전공 있는 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져 있고요. 1단계에서 영어 수학으로 5에서 8배수를 먼저 학생을 뽑고 2차에서 면접을 볼 기회를 줍니다. 전공 면접을. 그렇기 때문에 5단계 5배수에서 8배수 안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 영어 수학으로 상위 30%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최상위권 대학은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 상위권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능이 올 9등급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선생님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 제자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경북 최고에서 권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서부터 특기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대회에서 계속 상을 휩쓸어 가지고 올라가서 대학도 특기자 전형으로 갔는데, 권투하는 걸로 해서 최고의 학교는 용인대학교랍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용인대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대를 진학을 해서 자기는 어릴 때서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선배들이 보이는 거예요. 격구학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격구. 선배를 보니까 딱 2개밖에 없대요. 취업하는 사람이. 딱 2종류. 첫 번째, 보안업체. 두 번째, 건달. 2개밖에 없더래요. 근데 자기는 자기 꿈이 보안업체도 아니고 당연히 건달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학생이 그때 충격을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편입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단단해 보이고 키가 작은 남자아이가, 얼굴 새까만 남자아이가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자기 편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견딜 자신이 있느냐? 있다. 그때 또 그 학생이 온 게 6개월 남겨놓고 왔습니다. 6개월 남겨놓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거 줄 테니까 그것만 공부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생한테 처음 편입 시험지를 줬더니, 기초반 시험지를 줬더니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문제도 손으로 못 풀었습니다. 한 문제도. 다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선생님 살려주세요. 다시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 학생을 저희가 왕기 초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어떠한 그 학생한테 변화가 오냐면요, 제가 놀랬던 거,
전체 학원생들 그때 500명이 있었는데 500명 학생들이 그 학생이 아주 유명해졌던 이유가 첫째, 학원에 칸막이 독서실이 있는데요. 저한테 양해를 구하더니 그 일반 책상 하나를 다 자기한테 줄 수 있냐고 하면서 완전 구석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다가 자기가 저기에 앉아서 아예 저 좌석은 원래 없는 좌석이니까 자기를 주면 안 되겠냐. 주겠다. 어두운데 괜찮겠냐. 스탠드를 하나 사오겠다. 스탠드를 자기가 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데 한 2달 후에 유명해졌던 이유가 학원생 500명이 그 학생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냥 딱 한 글자 돌이라고 합니다. 돌. 야, 돌 봤냐? 돌 저기 있어 돌. 야, 돌 아직도 있냐? 돌 굳어 있어. 왜 굳어 있는지 아시겠죠? 아침에 제일 먼저 학원에 와서 앉아 있고요. 집에 갈 때도 선생님이 불을 다 껐는데도 잠깐만요 하고 안 갔던 학생이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원생들 전부, 선생님 포함해서 학원에 그 학생들이 전부 놀랐던 게 그 친구가 그 해에 6개월 만에 동국대 경영학과로 한 번에 편입했습니다. 그게 편입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이 580일 동안 돌이 안 돼도 괜찮으니까 580일 동안 차근히 준비해서 이 대학교를 못 간다는 건 옆에 지금 학부모님하고 같이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한 거지 시간적인 문제나 뭐 독학을 하든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뭐 어떤 교재를 보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이 대학은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휘하고 문법하고 독해 이 3과목 정도는 심화과정, 기본, 아까는 인서울대학교는 기본과정 위주로 준비한다고 했으면 여긴 상위 30%이기 때문에 심화과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형대 수학만 공부했던, 주로 공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주로 공부했던 인서울권 대학에 비해서 공업수학까지 한 과목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종 목표는 여기입니다. 최상위권 대학교. 일단 점수를 보면 80점인데요. 이 80점이라는 건 학원 내에서 상위 10% 이내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 합산 70, 70, 14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교는 연대, 고대, 성대, 석윤관대, 한양대까지. 자, 다시 한번 적을까요? 여기 한양대만 영어하고 수학만 시험 봅니다. 이 학교는 전공시험 안 봅니다. 한양대학교 얼마 전에 입시 설명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전적대학교 여러분 갖고 있는 성적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문계는 영어 한 과목, 자연계는 영어 수학으로 대학 간다고 아예 학교에서 대놓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런 전형에 이 전공 하나만 추가하면 서강대랑 성대 전형이 되는데 성대, 서강대는 건대나 이대보다 면접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전공을 좀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꼬리 질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전공 준비를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교 3대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2차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위 10% 이내를 들어가야 되고요. 편입 전공 심화 과정, 한 3학년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대와 고대까지 준비하실 분들은 공인영어와 논술까지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기별.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략 시기별. 지금이 5월입니다. 학원에서는 현재 5월인데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2019학년도 대학 시험을 보기 위해 지금부터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영어 수학 성적이 안 나오고 수능 때 5등급 이하고, 그리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욕심이 많아서 상위권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소문 듣고 물어서 빨리 시작하는 학생이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 또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프리패스 인강 끊어가지고 지금 인강 듣는 학생들 여기도 지금 다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편입은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2월 달까지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학습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선생님들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 대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학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왜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강남 수도권에 있는 강남 8학군 있는 아이들이 왜 서울대를 절반 이상 가느냐? 그 다음에 왜 자사고, 민사고, 과거외고 학생들이 다수의 명문대를 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최소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선행이 끝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고1 과정서부터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니 이 뭐 계란에다 바우 치는 거랑 똑같죠. 똑같이 편입도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여름방학 때까지는 제가 아예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가 찍히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는 페이지를 좀 카메라로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딴 거보다 이 밑에 있는 글은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하루에 이때는 특히 방학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자습을 한 5시간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기초 어휘하고 문법, 그리고 수학은 기초 함수하고 미적분학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공인영어 준비하실 분들은 여름방학 때까지 최소한 800 정도는 만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인영어 얘기가 나올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편입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인영어 성적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들려면 1학년 때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지 2학년 때 만든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뒤에 합격자들 평균 점수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선행이 다 메인이거든요. 이 앞에 게. 이제는 이 선행학습 2는 워낙 많이 알려져가지고 9월달 이후서부터는 학원들이 각 학원 특히 김영학원 종합반에는 학생들이 그득그득하고요. 사실 이때는 별로 없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 오늘은 이 전형을 저는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전형이 아니라 이 그 과정을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못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도 있는데 제가 학원을 다녀라, 인강을 다녀라 얘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냥 편입을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했을 때 내가 앞에 뭐뭐뭐뭐 준비 안 했네 소리는 안 나왔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입에 필요한 기초 어휘하고 문법 정도, 그 다음에 자연계 수학 학생은 함수랑 기초 미적분학은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수험생활 중에 아무리 학교 다니면서 바쁘더라도 편입 공부 3시간은 꼭 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가려면. 그리고 어휘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 이어가면서 내가 문법 배웠던 거 조금씩 문제 풀고 적용하고 어려운 문법 아니고 쉬운 문법 위주로. 그 다음에 미적분 기초 가면서 사실은 1학년 때 공인영어 900점 정도는 맞아야 모든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학년이거든요. 사진 찍으세요. 2학년 때. 2학년 때 메인은 제일 중요할 때는 요 1, 2월하고 이 7, 8월이에요. 이 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1, 2월, 7, 8월이면 총 개월수로는 넉 달입니다. 맞죠? 3월, 6월서부터 9월, 12월까지 하면 총 8달, 8개월인데 참 희한하게 학습량은 여기와 여기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방학 때만큼 공부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학생들은 느끼셨겠지만 왜 편입이 1학년 때 준비하시는 분들, 재학생들은 1학년 때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휴학한 학생들이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은
12달을 완전히 내 거로 쓸 수 있죠. 편입만 할 수 있잖아요. 편입 준비만. 근데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2달, 2달, 넉 달이지만 2달, 넉 달이지만 2달. 총 아무리 시간을 잘 활용해도 8달 정도의 학습 분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버거워합니다. 특히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자,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방학 때는 어쨌든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공부하는데 이때는 7, 8월 달 때는 여러분 7시간 이상도 공부합니다. 자습할 때. 시험 목전에 앞둬서. 문제는 방학 때 1, 2월 달에 5시간 공부하는 건데 안 그런 학생도 많은데요. 학원 수업만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노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대학 못 갑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공부를 하고 꼭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단어 외우고. 그것만 해도 5시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기출 위주, 기초가 아니라 편입 기출 위주의 단어와 문법을 적용시키는 걸 연습할 거고 수학은 미적분학과 문제를 적용하면서 사실 이때 공인영어 950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이때 공부를 이어서 하는데 사실 여기 자습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해놨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다니면서. 근데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연이 늘어지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문법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독해도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학은 선형대 수학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입니다. 재학생들의 키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이때서부터는 자습 시간은 거의 눈 뜨면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영역별 문제풀이 수학은 고급 과정 들어가면서 7월 달에 전공기초 시작해야 됩니다. 몇 월 달? 7월 달. 잊지 마세요. 7월 달부터는 전공 무조건 시작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수험생활 하루에 5시간 영어 기출문제, 수학 기출문제 풀고 심화과정 준비하는 거. 이게 마지막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런 일정으로 입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일정은 보통 학원에서는 11월 마지막 최종 배치고사 봅니다. 편입생 10명 중에 7명은 김영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배치고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10명 중에 9명 정도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배치 점수에 맞춰서 배치 지원 전략을 쓰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쓴 다음에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1차 필기고사와 2차 면접고사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추가 모집은 보통 2월 20일 정도까지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학을 합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연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나서 자꾸 추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 1시간 넘는 강연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할 겁니다. 4가지로.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고 잠깐 졸았다 하시더라도 이 4가지 내용은 잊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한 분도 빼지 마시고 다 찍어 가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가 대놓고 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수능으로 3등급 이하. 그 다음에 내신, 다시 말해서 학생부 낮으신 분들은 편입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영어 수학 딱 2과목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와 완전 다른 입시를 시작하는 게 편입이고요. 대입 1, 2등급 학생들이 완전히 한 명도 없고 대다수 학생들이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싸우는 게 편입입니다. 두 번째, 딴 것보다 학교 선택만 얘기하시는데 학과 선택도 너무 자유롭고요. 인문계, 자연계, 자연계, 인문계로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게 편입입니다. 특히 요즘에 가장 핫한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으로 가서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싶다를 정할 수 있는 건 대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은 못했겠지만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입은 어떤 큰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최근은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부 때 올라오는 학생들 두 학생이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옮겨가는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과는 한 분은 인문계, 한 분은 좀 특수한 학과인데 지금 자연계열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고성서 2. 이 대학은 무조건 2차 면접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학년 선행학습으로 꼭 휴학생 졸업생들보다 우위를 점하셔야 됩니다. 재학생들은 같은 기간 내년 1월 달에 준비를 하시면 이 휴학생 졸업생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1학년 학생은 어떤 식으로든 이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내가 지금 준비해서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연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대학 편입은요, 어쩌면 크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입을 합격했다라는 분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엄청 어렵고 경쟁률 높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2부에 합격하신 선배님 한 분도 올라오실 거고, 그 다음에 현재 편입을 준비하고 계신 세 분이 올라오셔서 그분들하고 정말 조금 이렇게 저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강연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까지 여러분들 진행 다 하시는 거 들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한 분의 질문, 한 분의 궁금증이라도 다 해결을 하고 갈 테니까요. 끝까지 참석을 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부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